기업에게는 자기 PR의 시간을,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코사의 조우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코트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트라가 해외 많은 네트워크와 막대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어떤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기업도 만나보는 걸로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 새로운 기대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족 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나 납치나 아니면 실종 사건들이 발생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코알라가 돼서 어디에선가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사실 못 찾게 되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밤길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부모님들은 바깥에 나가실 때마다 언제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만 알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고 저희는 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팸이는 가족 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공유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기 때문에 이 공유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다른 가족들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노티를 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안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현재 저희는 서비스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100만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고 현재 한 MAU 40만 정도의 MAU를 가지고 있고 로케이션 데이터는 월 2억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북미에는 라이프 360이라는 선행 모델이 있고 그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아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팸이는 국내에서 1위 패밀리 로케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만에서 팸이가 1위 로케이터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웃베이 짜이나리라는 현지 브랜드를 가지고 바이두 맵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정말로 위치를 가지고 안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90% 정확도를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위치 오차들을 잡아내는 고정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희의 위치 엔진의 핵심입니다. 현재 저희는 98% 이상의 위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네이티브 에드 플랫폼입니다.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SOS, 안전에 대한 정보들을 주면서 거기에 지역 정보들을 같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용자들한테도 사실 위치 정보를 저희가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비콘이라는 디바이스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요. 비콘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펫이나 아니면 자전거나 핸드폰처럼 고가의 물건들을 트래킹하는 서비스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재난 정보들이나 아니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서 집합적인 의미로 인텔리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성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팸이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사용자들한테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개별적인 기업의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코트라가 많은 기업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들이? 네, 저희 코트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마케팅 및 현지 홍보, 그리고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젝트 진출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는 큰 아주 체계화된 정부 지원 조직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의 많은 도움이 되어 왔던 것들을 봐왔는데요. 오늘 그런 기업들, 그런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만나보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이제 스파코사라는 회사를 대표님 오셨는데 스파코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름은?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스파코사는 스페인어 같기도 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할 때 좀 비하인드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닉네임을, 그러니까 이름이 우주기 때문에 닉네임을 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닷컴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스파코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회사 이름부터 하든지 개인의 이제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시장의 니즈 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면 우리 아이가 태몽을 자꾸 물어보면 태몽을 만들어서라도 하나 좀 주는 게 낫겠죠. 너 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핵심 서비스인 패미랑 좀 연결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자 하나씩 따더라도 네. 어쨌든 물어보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하고, 이제 우리 대표님 스토리텔링한 거에서 아이 아빠고 그런 위치 정보 서비스가 이제 아이 안전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위치 정보 서비스가 옛날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를 약간 틀어가지고 아주 우수하게 그것들을 넘어가셨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런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하는 거에는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어떤 차별성, 그러니까 아이라는 아이 안전이라는 것들을 빼고 그건 서비스의 내용이니까 네네. 기술적인 구현의 메커니즘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나요? 위치를 잡아주는 로직 자체는 글로벌하게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별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잡아낼 때 위치 오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위치하면은 GPS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GPS는 바보입니다. 바보가 되고 배터리만 잡아먹는 괴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기술적 경향은 GPS가 아니라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와이파이 주위에 있는 와이파이를 스캔해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와이파이의 위치를 잡아서 위치를 뿌려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라는 놈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 오차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위치 오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의 서비스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비콘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콘이 지금도 많이 풀리고 있고 올해 내년까지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콘을 가지고 어떻게 삼각 측량을 해서 실내 추기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앞으로의 위치 서비스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 페미와 비슷한 그런 이제 서비스가 이제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런 공간 정보, 위치 정보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네네. 특별한 서비스 차별점, 그들이 뭐 관제 시스템이나 실내 위치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도메인을 좀 달리해가지고 패밀리 로케이터라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패밀리 로케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가족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안심이나 아니면 픽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별성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서비스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약간 이렇게 질문을 꺾으세요. 네, 그죠? 네. 서비스 내용적으로. 네. 그래서 패밀리의 위치 서비스라고 이제 약간 꺾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시면 거기 내용적으로 또 다른 또 의문점이나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사실 악마 어플이라고 얘기하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오빠 미치 있었죠. 예, 오빠 미치 같은 건 남자들 다 아주 싫어하죠. 네. 네. 근데 아빠들이 실제 싫어하는 게 있죠. 화상 통화 같은 거. 한참 비즈니스를 저녁에 좀 하는데 또 이게 화상 통화를 시도하는 우리 아내가 사실 부담스럽고 또 그러면 막 또 연출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위치 서비스가 그와 유사한 서비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같은 패밀리라고 해도 아이의 위치를 알고 싶지만 사실은 자기의 노출을 좀 꺼려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내용적으로 풀어? 서비스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개할지 공개의 범위를 언제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빠미츠가 악마의 앱이 된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인데 추적자가 피추적자를 언제든지 올가맬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추적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둘의 관계에서 위치 정보를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없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같은 그룹으로 묶여가지고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모두 체인지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 안 할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승인해야만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나요? 저희 휴대폰에서 얼마 전에 개그 프로에도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 아내나 애인이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풀으라 그러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안 풀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이 본인의 위치 정보를 푼다고 해서 푸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 아빠가 갑자기 저녁에 위치 공개 범위 설정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사실 바로 전화가 오죠. 뭐 찔리는 거 있냐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 네, 사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사실 그거는 또 일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실 아이도 나중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언제든지 자기의 노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낮에는 위치 정보 공개를 안 하고 밤에 귀가할 때 공개를 한다든가 사실 그런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측면도 사실 저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모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요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CCTV를 블랙박스를 순정으로 그러니까 비포 마켓에 적용해서 나오는 자동차에는 블랙박스와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저장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다 업체가 다 선정하고 다 했고 최종적인 회의에서 그것들을 빼기로 했다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들이 그걸 갖다 번들로 끼는 것들을 원할까라고 하면 안 원하는 고객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인 차별성이란 질문을 회사에서는 서비스 내용적인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이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가지고 순환 논리에 자꾸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 기반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내놓는 서비스가 몇 가지 문제로 자꾸 쓸데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서비스의 우리 회사의 정체성에도 자꾸 노이즈가 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상쇄하는 것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한 발을 띄울 수 있으면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되는 또 다른 서비스, 핵심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2차, 3차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회사의 핵심 기능들을 살린. 그러니까 지금 패밀리 로케이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차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모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규모 모임에서 어느 장소를 찾아가려면 사실 여태까지는 뭐 메일 보내가지고 장소 어디 위치 뭐 이런 것들 메일 보내고 이러는데 그냥 앱 하나 가지고 지도에서 거기를 찍으면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 정보가 찍히면서 몇 시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그 위치로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는
뭐 이런 서비스. 사실 북미에서는 글림스라는 선행 모델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한국이나 아시아에 맞는 모델로 좀 맞춤 서비스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다른 질문인데 아까 이제 시작하신 1년 정도 됐다고 말씀. 패밀리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됐고요. 회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만인데 지금 현재 대만에서는 이제 1위 네. 올라섰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도 다 지금 진출해가지고 또 계시하고 계시고, 어떤 특별한 이제 이런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나아갔는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시장 1위까지 또 이렇게 올라갔었는지. 사실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코트라나 아니면은 나이파나 뭐 이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지에서 그 법인을 세우고 뭐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출신 자체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고 현지 퍼블리셔를 두고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게임적 로직을 생각을 했고요. 모바일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현지화, 로컬라이징을 했고 현지에 맞는 서비스로 진출을 했습니다. 앱을 보면 이제 3만까지는 이제 무료고 좀 추가하는 데는 부분 유료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대만이나 해외, 국내 이렇게 해서 매출은 수익 모델은 그럼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느 정도가 성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유료와 수익 모델을 작년 4월 달에 2014년 4월 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만간 수익 모델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템을 팔면서도 사실 100만 다운로드까지 잘 오긴 했으나 사실 되게 유저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3명까지는 무료인데 뭐 멤버 4명부터는 뭐 아이템을 사야 되고 뭐 등등. 그리고 확산에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유저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을 다 무료화하고, 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애드 형태로 광고 플랫폼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치 기반에. 위치 기반 광고 네. 플랫폼으로 간다. 네, 그 전에까지는 월 한 3천 정도 매출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모델 가지고도 그러니까 생존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위치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좀 기존의 모델을 버리고 좀 모험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위치 기반이 그 와이파이를 하고 GPS를 켜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저희가 후발주자임에도 가장 빠르게 시장에서 올라왔던 이유가 딱 그겁니다. 위치 정확도와 두 번째 배터리 소모입니다. 사실 배터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민감한 소재인데, 저희가 처음 앱을 만들 때부터 그 배터리 문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앱에 비해서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배터리만 사용하고도 정확한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로직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오차가 발생하나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와이파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많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차까지 반영하면 어느 정도의 오차가 범위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산이나 뭐 와이파이가 전혀 없는 지역 뭐 이런 데 가면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GPS가 잡아주기 때문에 따로 보조적으로. 예, 잡아주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도가 더 좋아지고요. 이 제일 안 잡히는 지역이 주위에 와이파이는 없고 기지국이 잡혀 있는 실내 이쪽인데, 기지국으로 잡히면은 실내 그 위치 오차는 한 2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실내에 있건 실외에 있건 위치 오차는 한 25m 정도 되는 반경 안에 다 잡는 것 같습니다.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반경 25m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학원을 갔는지, 이게 음악 학원에 갔는지 그 미술 학원에 갔는지 그다음에 집에 돌아왔는지 이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고 그 기지국으로 잡히는 것까지 그렇고요. 네. 저희가 위치 오차를 언제든지 앱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 반경을 그려서 표시해 주는데 위치 오차가 조음이라고 뜨는 거는 위치 오차가 5m, 10m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을 내자면 그 정도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5m에서 10m 정도로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심지어 너무 동까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막 무섭다라는 분도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의 오차는 발생합니다. 그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뭐 주소지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 뭐 이거는 사실 현재 기술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비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신뢰 추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혹시 사용하실지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한 개발자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3명 개발자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그 팀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만큼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더 충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충원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팀을 좀 더 충원하는 거하고 마케팅, 그 지금 중국하고 일본 쪽은 서비스는 오픈했으나 사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비용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가 비콘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그 물건을 찾아주는 그 자산 관리 영역으로 좀 넓히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실 한 10억 정도의 투자를 올해 상반기 정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투자 받는 IR을. 이전에 투자를 기관에서 받으신 적 있나요? 기관에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지금 프라이머에서 엔젤 투자를 받아가지고 TIPS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통 요새 이제 스타트업들이 단순 앱이나 웹 이런 정도는 기술로 좀 잘 안 보는 거거든요.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보고 말지. 근데 우리는 좀 훨씬 더 하드웨어적인 어떤 코어가 좀 명확하게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하드웨어가 코어가 있더라고 해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이 물건이 기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응용하고 그게 어떤 성과를 이룰 거냐라는 엔드단에 좀 관심이 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잘 그 성공한 지금의 페미가 안정적으로 성공했고 상업적으로 조금 더 가미되면 좀 더 보다 많은 빠른 성장을 하겠지만 그게 좀 거기에만 집중하기에는 우리의 기술이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할 건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각을 세우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올해가 그 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습니까? 이제 좀 코트라 지원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나와보시는데 앞으로의 뭐 느낌과 어떤 전망 정도가 있다면? 사실 그 작년 말에 사실 IR을 되게 뭐 여기저기에서 불러주셔가지고 PT를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IR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트라에서 연락 주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첫 IR을 한번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IR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좋은 피드백도 주셔가지고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IR 하는데 이제 포인트나 뭐 이런 거 계속 잡아가시는 단계고 의미 있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한번 도움 말씀 주시면. 네, 앞으로도 이제 코트라가 이제 그러한 IR 장을 많이 마련할 테니까요. 꾸준히 참석을 해주시면 또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한 업체가 사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그렇고 좀 더 이제 그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서 보다 많은 또 투자도 받으시고 더 앞으로 더 잘 나가시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처캐피탈이 많은 기업들을 보지만요, 많은 기업과 많은 기술들을 보지만 사실은 시장 중심으로 보거든요. 시장 중심으로 봐서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 똑같은 거로 일단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우리는 기술이 이런 기술이니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가 채택하는 건 서비스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기술이 중요하냐면 그 서비스, 그 다음의 서비스를
어디로 확장하는 잠재력은 사실은 기술에 있어 있거든요. 지금의 서비스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기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 로드맵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의 기술의 특징이 경쟁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빗단의 기술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의 지금의 서비스가 다소 비슷하거나 좀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다음에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첫 번째 서비스가 큰 수익으로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술적인 차별성이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서비스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아주 성공적으로 패밀리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시려면 그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을 조금은 많은 시도와 연단 가운데서 이 스토리라인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스토리라인을 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1시간을 주어지지 않거든요. 5분, 10분, 15분 안에서 그 스토리 버전을 한두 가지로 해서 늘리고 짧고 하지만 스토리는 기승전결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하게 성공의 경험도 있고 성공할 기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성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닿듯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좋은 서비스 오늘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스파코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채널 I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나와주신 조우주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